퇴사 저질러 버리면 안 되나?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퇴에 고민이 들면 먼저 이 영상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책상에서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지?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승진도 하고 좀 한가한 부서에서 일할 때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1. 잠시 헛생각이 들었구나. 2. 아 그래 무언가 하나씩 의심해 봐야겠어. 보통은 잠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서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거지만 나가봐야 별 수 있나?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회사에 대한 불만족인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서인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의 경험담을 소개하면 먼저 써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인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껏 모은 돈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너무 회사에 올인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내가 모든 가치를 직장에서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무보수 활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통해 나에게 직장의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고 인정, 성장, 공헌, 상호작용, 의미 등은 직장에서가 아닌 직장 밖의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직장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번아웃을 느꼈거나 올 것 같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아있자니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떠나자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는 핀잔을 들을 것도 같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마음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퇴사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주변의 평가와 만류 또는 시기심 등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섣불리 퇴사를 했다가는 후회만 남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되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돈은 얼마나 준비되었고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은퇴 자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지출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와 돈이 많이 안 와도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다는 다다익선이 무조건 올바른 계획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많이 벌어서 은퇴 후 최대한 많이 누리겠다는 생각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 많이는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은퇴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이 누린다는 것은 내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계획은 나는 지금의 내 자산, 노동력, 건강, 수명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얼마를 몇 년까지 달성하여 은퇴 후 이런 것을 하며 살겠다. 라는 구체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더라도 완성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수치의 변동폭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에서 너무 높은 목표는 정년까지 일해도 부족하게 될 것이고 너무 작게 목표를 설정하면 죽는 날까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에 적당한 그 지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맞는 은퇴 계획입니다. 정답도 없고 금융 전문가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콕 집어줄 수 없는 문제이죠. 간단히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4% 룰부터 시작하여 최선의 추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4% 룰이란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은퇴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10억 원을 모았다면 그 금액을 투자하여 1년에 4%씩 빼었으면 안전하다는 기본적인 은퇴 공식입니다. 이 은퇴 공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략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손에 놓고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하듯
천천히 코스를 수정해 나가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박혜윤 작가의 숲속의 자본주의 책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있다. 평범한 개인이 아무리 덜 쓴다 한들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만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성이 무르익기 전 단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했던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에게나 허락되었던 것.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인내하며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즐거움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산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삶을 그 자체의 복잡성으로 즐기지 못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다. 어쩔 수 없이 살지 않기 위해 버렸던 것들. 1. 포기한 자리에는 무언가가 반드시 채워진다. 2. 포기도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왜 이런 아픔을 감수하며 포기해야 할까? 포기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충분히 좋았던 것들을 놓아야만 하는 때가 온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가? 라고 자문을 해보아도 도무지 떠오르는 답이 없다면 그때가 의심하기에 좋은 때다. 3. 포기를 잘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결국 무엇이든 시도하게 된다. 4. 나만의 인생을 사랑하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완벽에 대한 기준을 버리는 것. 인생은 그저 사는 것이지 잘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아무도 잘 살 수가 없다. 쾌락주의.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쾌락이든 즐거운 기분을 느껴야 좋은 삶이라는 간단한 이치. 그런데 잠시 즐겁고 허무해지는 대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절제였다. 돈이야말로 쾌락과 절제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돈은 우리를 착각하게 한다. 내 현실의 부족함을 잊게 하고 돈의 힘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그 틈새로 나의 존재가 빠져나간다. 부유하다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돈이 내 존재를 대신하게 할수록 나는 돈으로 대체 가능한 인간이 되고 내 삶은 색깔을 잃는다. 돈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정작 나 자신은 초라하고 불완전하다. 내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착각과 그 만족감은 나 자신을 소외시킨다.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다 다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탐구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맥락을 깨닫는 것이다.